자, 1월 11일 방송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 재건축 됐어. 근데 노후신도시는 이런 법으로 간다. 그러면 노후신도시가 아닌 일반 아파트, 나이 든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노후신도시는요, 제가 부산 강의 때는 말씀드렸어요. 네, 부산 강의 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절대 전파하지 마세요. 제가 부산 강의 때 말씀드린 그 아파트들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파하면 가격이 뜬다니까요. 네, 가격이 떠서 못 사요. 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강의에서 얻은 지식은요, 여러분들만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비현님께서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기에 재건축은 희망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재건축만이 희망이라고 하네요. 근데 재건축이 이 뉴스에서 들었다시피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네,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는 6년으로 당겨집니다. 6년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2030년도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그 일반 분양들이 잘 완판될 수 있을까요? 자, 3기 신도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재건축 일반 분양 안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둘 다 안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6년 뒤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서울 수도권은 악재가 많아요. 재건축 사업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부터 어제 정책이 나왔죠. 지자체에서 분명하게 재건축 노후 신도시 옆에 새로운 택지구역 만들어가지고 주택을 이주용, 이주 대비용 주택을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뛸 확률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주자용 주택도 공급되기 때문에, 자, 기존에는 이주민들 때문에 철거를 위해서 이주를 하잖아요. 그 이주민들 때문에 덕분에 주변의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요. 속도를 내는 것에 병행해서 행정기관에서 또 주택구역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 만들어서 조합들로부터 분담금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담금 내거나 아니면 뭘 기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겠죠. 그래서 추후에 그 땅은요, 그렇게 지어진 이주용 아파트는요, 그 지역이 전부 다 노후신도시가 신도시를 탈바꿈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월세 받아먹고요. 그 월세 비용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조합에서 나오겠죠.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똥들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은요, 좀 피하세요. 똥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치우면 안 돼요. 피해 가세요. 똥 치우다가 손에 묻으면 냄새 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최근에 제가 부산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 많이 봤어요. 부산에서 2번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서면에서 2번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대구에서 첫 강의가 있었고요. 자, 작년 12월 달에 부산에서 첫 번째 강의, 그리고 1월 달 지난주 일요일에 부산에서 두 번째 강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강의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이런 강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본론에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혼돈의 장에서 이 조선생은 그래도 지금까지 구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 얼굴이 동안이라서 피해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피해 많이 봅니다. 저를 모르는,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이 저란 사람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시해요. 네가 어린 게 네가 뭘 알아? 라고 한다고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부서에 새로 전입 온 거예요. 전입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저기 소도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도시를 왜 했냐, 빨리 파셔라, 팔고 다른 쪽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분의 표정이,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니가 게 뭘 아는데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건방지게 혼수도냐? 라고 했는데, 추후에 그분께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와, 주선생한테 이렇게 주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게 틀렸다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매체, 여러분 대단해요. 제가 매일 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매일같이 듣기 때문에 세뇌가 당해서 척하면 척이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 무조건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저라는 사람의 의견은 참고로 하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 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찝어주지 않아요. 네, 찍어주지 않는다고요. 찍어주지 않고요, 집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한테 준생님 대구에 이런 물건 어때요? 24평이요 어때요? 금액 어때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속마음으로는 비싼데? 적당한데? 이렇게 저는 저만의 생각은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로바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 멤버십은요, 스터디를 위해서 모였다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거 쌉니다, 이거 비쌉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더 알아보세요. 24평 간평가 이래요? 그러면 22평도 알아보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차이나요? 이렇게 제가 취조하듯이 묻는다고요. 네, 내고 됩니까? 내고 목표가 이 정도로 해보세요 라고 저는 저만의 해답은 갖고 있지만 제가 주문을 한다고요. 이러면서 실력이 는다고요. 근데 그 중에는 이거 뭐야? 준생이라 해가지고 들어왔더만 알려주질 않고 나보고 다 알아보라고. 그럼 내가 뭐해? 이렇게 내가 왜 가입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거를 탈피하시라고요. 그걸 탈피하고 준생이 시키는 대로 요렇게 공부하고 알아본다. 그러면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내 걸로 만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니고, 네, 유명하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저는 선생님에게 필요한 그 지식을 습득하는 식으로 훈련했던 거예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쉽게 제가 지식을 흡수하고 남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이 공부할 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공식 사용해서 네가 한번 해봐. 네. 이렇게. 그리고 모르면 쉽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걸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우리 마디빌러님도 그렇고 우리 꼬르비님도 그렇고 동스타님도 그렇고 골드 멤버십 스터디 톡방에서 정말 과제도 열심히 수행하십니다. 네. 수행하시고 과제를 다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과제의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제를 내가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사자처럼 마케팅에서 죄송한데 하여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